이끌어내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심 포항지진 소송을 최초로 소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최고 많은 인원으로 1차 소송에서 저희들 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냈는데 인원은 그 당시에 16,900명 정도였습니다. 그게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데 대구고등법원 2024나 18844호 민사제 3부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현재 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항지진 소송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 대구고등법원 사건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또 대법원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진행 내용은 저희들 미리 준비한 보도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도 자료 내용은 3인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고쳐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고등법원 사건을 맡고 있는데 대구고등법원에서 포항지진 항소심인 2023나 18,845호 민사 제3부 그리고 부장판사 박병수 이 재판부는 포항지진 소송을 전면 제기해서 2026년 7월 22일 기일이 시작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저희들 이제 포항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관련 포항지진 소송은 작년 5월에 선행 사건이 그 당시에 사건 번호가 대구고등법원 2024나 18,882호 민사 1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고 그 사건 번호는 2025년 다 21만 3,253호입니다. 재판 중에 있고요. 모든 포항지진 소송이 포항지진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포항 인구 49만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 모든 재판이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이 선행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현재 모든 후행 사건들은 잠정 중단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대구고등법원에 최근에 이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증거로서 형사소송 기록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그 피고 대한민국 외에 보조 참가인 5명에 대해서 2026년 7월 22일 오후 5시에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재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하고 이미 기일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그 형사소송 기록에 의하면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 그 넥스지오 컨소시엄에서 맡았죠. 지열발전소 운영진인 연구진들이 그 지열발전소 포항의 부지를 선정할 시에 이미 단청임을 알고 있었다는 그 검찰에서 자백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단청 지역에 이제 5차에 걸친 물주입을 했는데 1차가 2016년 1월입니다. 그 1차 물주입하기 전에 2015년 8월 6일자 문건에 의하면은 연구진들이 활성 단층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활성 단층에 물주입했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활성 단층에 물주입했다는 명백한 그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형사 소송 기록을 근거로 저희들이 제출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그 내용에는 이제 약 그 140조 분량이 됩니다. 그 지열발전 연구 사업이 지진을 유발하는 위험이 예견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위험이 예견되면은 정부는 위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위험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 무과실 책임이 개별 입법화된 게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험 책임 법리에 의해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즉 이제 지열발전소의 물주입과 지진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개연성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활성단층의 물주입 등 연구진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핵심은 활성단층의 물주입한 과실입니다. 활성단층의 고의에 가까운 물주입한 과실. 이게 아마 대구 고등법원에 어필을 해가지고 변론이 전면 재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22일 날 기일을 시작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제출한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와 또 이제 그 형사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도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대법원에 소송을 맡고 있는 분이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인 공공학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공공학 변호사에게 형사소송 기록 10만 페이지와 그리고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대법원 제출용으로 저희들이 상고 이유 보충서 3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전달드렸고 이들은 모든 서류들은 2022년 5월 27일에 모두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선행 사건의 패소 원인은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진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둘의 그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 기록에서 그 연구진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시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 사건은 지난 6월에도 지금 열렸고요. 그 재판이 7월 9일에도 또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기록은 약 10만 쪽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가지고 대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국내 그 지질학자 이진환 교수나 이광근 교수는 활성단층 물주입이 아니라 그냥 단층이라도 일반 단층에 물주입해도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관한 논문을 6편을 저희한테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겸손하게 좀 보수적으로 단층의 물주입이 아니라 활성단층의 물주입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행 사건인 이제 대법원 사건이 중요하고 포항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 사건은 지금 6월 12일 현재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단계라고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고요. 그 상대방인 피고 대한민국과 보도 참가인 4사람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재판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 포항시민 측에서도 대법원 재판부와 소통하고 또 대형 로펌에 적절하게 대응할 추가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지진 소송의 최종 승소는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최종 승소를 위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포항시민 50만 명은 물론이고 또 이번에 당선되신 박용선 포항시장님 등 포항시청 관계자 그리고 포항지진의 시민단체 그리고 이미 조직된 포항지진 소송 자문단의 그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또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선행 사건을 맡고 있는 여러 변호사나 또 대구 고등법원 후행 사건의 모든 변호사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승소를 하기 위한 쟁점 법리나 증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이미 변호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항 지진 소송에 또 소송인단 저희들 대구 고등법원에 16,979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규 교수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지진 소송인단 대표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용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진 위험이 이미 예견되는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망자 1인, 부상자 117인, 이재민 1,800명, 그 다음에 재산 상황이 약 3,300억 원의 피해를 포항 시민에게 입혔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공무원이나 연구진들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러한 포항 시민들의 현재 어려운 피해 상황과 억울함을 저희들이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활성단층의 물집한 증거가 형사기록에서 발견됐고 그것을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포항지진 소송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 평가합니다. 저희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를 피고로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 법무법이 태평양을 선임해가지고 재판을 열어달라. 그 포항 지진 사건 말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어달라. 이래가지고 대구 고등법을 열어줬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가지고 안 하고 이제 포스코에 대한 것만 딱 했습니다. 변론을 분리해서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로 놔둬버리고 포스코에 관해서만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포항 지진 소송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참 포스코를 너무 배려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재판이 열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형사소송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인을 말도 안 되는 증인을 5명이나 선임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대구 고등법원에서. 근데 지금은 재판부가 바뀐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막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게 오히려 불리한 포스코를 너무 배려하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그 열리는 바람에 그 형사소송 기록 훌륭한 증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건 중에서 선행사건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 후행 사건들이 잠정중단 상태였는데 포스코의 그 책임만을 위해서 잠시 저희들 대구 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게 다행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엑스지오 컨소시엄의 그 연구진들의 그 단층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윤은상, 송윤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학자들의 자백을 다 받았습니다. 단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증이 나온 게 있어요. 물증이 2005년도에 단층이 포항의 그 지역이 지열발전소 그 부지가 단층이 지나가는 지역이다라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한 지하 2km 팠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거기에서 이미 단층이 발견됐다라고 한 논문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검사가 추궁하니까 단층임을 알고 있었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 단층이다라는 부분도 그 좀 지나가지고 이제 지열 발전소 부지 선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제3차원 지진 모델링이라는 자료에 거기에 활성단층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이다. 그래서 획기적인 증거고 그 이듬해 가면 1차 물주입과 2차 물주입 사이에서도 넥스지 연구진들이 서면을 하나 발표하는데 실무용 서면 거기도 활성단층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물증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연구진들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는 아주 우수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 책임으로까지 국가 책임자. 그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이긴 이유가 넥스지오의 과실이지만 국가도 그걸 관리 감독할 의무를 이제 게을리한 것이고 그 이제 그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해서 넥스지오의 과실 행위가 있으면 국가도 의제가 됩니다. 과실이 결합이 돼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과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입증을 해냈습니다. 뭐냐면 2017년 5월 22일에 2017년 5월 22일 3차 물주입 이후에 3차 물주입 때 그 지진 3.1 지진이 났어요. 유감 지진이 났어요. 아주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활성단층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활성단층의 개념이 그 최근 1만 년 이내에 그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 활성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4월 15일 날 2017년 4월 15일 날 3.1 지진이 났으니까 명백하게 거기는 활성단층이죠 이미. 근데 활성단층임을 알고도 그 이제 그 사업기간 연장을 5월 22일 날 넥스지오가 신청했고 정부에서는 6월 5일 날 도장을 찍어줍니다.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 승인의 의미가 뭐냐? 추가로 물주입하라는 거예요. 추가로 물주입하라. 추가로 물주입하라는 게 명백한 것이잖아요, 정부에. 그래서 그 전에 다 보고해가지고 그 활성단 책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각종 보고가 산업부의 보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충분히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 승인 인가를 내준 그 문건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 청구인의 변경서에 자료를 제출했고, 그래서 정부도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넥스지오도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 설명됐습니다. 예, 문건도 그럼 최근에 발견됐다는 예,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새로 그것도 대부분 예,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장 신청서에 이미 지진이 났다는 걸 리스트를 올립니다. 설명이. 그러면 정부에서 4개 지진이 난 게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건 명백한 보이니까 과실이죠.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죠. 예, 앞에 분. CBS 김대표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1차에서 소송 승소하신 예. 그 15,000여 명 소송에서 이제 그 청구원이 변경 신청서를 내셨고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포스코가 재판 열어달라 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고 또 추가 증거도 수집할 수 있고 또 대법원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했어. 저희 고등법원 후행 사건 중에서 대구 고등법원 사건만 저희들이 현재 재판 열리고 있지 나머지는 아직 다 잠정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서 다른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48만 되는 적용이 돼야지 좀 승소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어차피 뭐 포항 시민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측면이 저희들이 있으니까 이기게 되면 저희들이 증거를 공유해서 다른 그 변호사들한테 저희들이 다 그 자료를 다 드리죠. 저희들이 공공학 변호사한테 드렸듯이 다 드려가지고 또 저희들이 안 드려도 그쪽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은 문서 송부 족탁 신청이라는 증거 수집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문서 송부 족탁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자기 증거로 수집을 할 겁니다. 다 공유가 될 겁니다. 결국. 또 질문 있습니까? 그 나머지가 아까 말 49만 명 중에 그 우리 센트럴에서 8만 명이고 공동변호 10만 명. 나머지는 일반 개개인 그 개별 소송한 부분이 있지 아닙니까, 그죠? 황해 변호사님들이 예, 그 부분이 이제 이 사실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그 진짜 아직 연락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들끼리 연락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포항 변호사 실정을 잘 모르고 또 서울의 변호사 중에서 법무부인 광복도 한 5만 명 정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소송 그냥 센트럴에서 따로 단독을 하시는 거죠? 예.